제가 창대문집 무녀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가슴이 아팠던 부분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집니다. 무녀분은 아이가 100일이 되었을 때 결국 아이와 생이별을 해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무녀분은 가진 것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주인 여자는 무녀분을 불러 2가지 선택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를 두고 혼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이를 두고 나가면 아이는 친자식처럼 키워주고 어느 정도 돈도 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0일 된 아이를 두고 떠나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무녀분은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갈 곳도 없었고 돈도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처럼 아이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무녀분은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남겨두고 나왔다고 합니다. 주인 여자는 약간의 돈을 주었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녀분은 아이를 뒤로한 채 세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더 큰 시련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무녀분은 그 집을 나온 뒤 또 다른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약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무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가난했다거나 힘들었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했으며 벗어나고 싶어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무녀분은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한 분의 도움으로 그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무녀분을 설렁탕 식당에 취직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무녀분은 지금도 그분 이야기를 하면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흘러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렁집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무녀분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월급도 받아보았다고 합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번 돈을 손에 쥐었을 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 돈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아이가 자꾸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왕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계속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아이도 지금 저 정도 컸겠구나.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100일 된 아이를 두고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무녀분은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찾아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가슴으로만 그리워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자식이 이렇게 보고 싶은데 나의 부모님은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족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도 고향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기억이라고는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는 것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 손님들에게 자신이 기억하는 마을 모습을 설명하며 물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강원도 산골은 원래 다 그렇게 생겼어요. 결국 무녀부는 직접 찾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쉬는 날만 되면 시외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다고 합니다. 어디가 될지 몰랐고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계속 강원도를 향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녀부는 처음으로 영월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영포가 있는 강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 와보는 장소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곳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누가 슬픈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녀부는 강가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외로움 때문이었는지,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슬픔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울다가 강가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령포의 강바람을 맞으며 새벽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새벽 물안개가 강 위로 피어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마음속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무녀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훗날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될 인연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몰랐다고 합니다. 왜 영월에 오게 되었는지, 왜 청령포에 오자마자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지, 왜 왕의 옷을 입은 아이가 계속 나타났는지. 하지만 훗날 모든 퍼즐은 하나씩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종대왕이 계셨다고 합니다.